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숲TV 생방송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생방송 시청하신 형님들은 추천이나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따 유튜브로 보시게 된 분들도 구독이나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뭐 다시 말하면은 오늘 그 미국에서 대통령 취임식이 있기 때문에 오늘 경기가 굉장히 일찍 시작을 합니다. 샬럿 댈러스가 2시 경기고 그 뒤에 경기부터는 4시, 뭐 4시 반, 5시 뭐 이렇게 쭈루루루로 앞쪽에 있는 6경기들이 전부 다 새벽 경기여서 얘네들은 결장을 끝까지 파악할 수가 없어요. 현재 나온 내용으로만 저희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일단 이런 점들 알아두시고 반드시 오늘은 이런 결장을 신경 써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도록 하고, 첫 경기 샬럿 대 댈러스 경기인데요. 여전히 샬럿에서는 뭐 따로 큰 결장은 없습니다. 브랜든 밀러가 최근에 또 부상으로 빠졌지만은 라멜로는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 댈러스는 지금 라이블리가 퀘셔너블이에요. 저는 여러 차례 라이블리가 있고 없고는 댈러스의 수비에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외에도 뭐 하디가 직전 경기 때 부상 당하다든지, 그리고 팀에서 이제 뭐 한 3-4번째 센터인 파웰도 못 나오고 이런 상황이어가지고 댈러스는 내일 뭐 이제 게포드를 좀 많이 쓸 것 같아요. 저는 라이블리가 사실 뛸지 안 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어쨌든 라이블리가 빠지게 되면 댈러스도 조금 불안정해진다 그런 거는 있는 것 같고요. 뭐 요즘에 어빙이 사실 뭐 부상이 조금 있습니다만은 그 댈러스가 한창 이제 돈치치가 없던 시절에 어빙이 팀을 데리고 되게 잘했던 구간, 그게 11월 달에 그랬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어빙이 오락가락 하기도 하고, 약간 댈러스의 경기력이 돈치치가 없을 때 어빙이 또 빠지기도 하고, 혹은 이제 어빙이 나왔을 때도 경기력이 조금 안 좋았었거든요. 그래도 직전 경기 뭐 이제 스가가 없는 오클이지만은 오클을 잡아내기도 하고, 여러모로 댈러스는 그날도 어빙이 괜찮았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보여. 그래서 충분히 댈러스의 저력은 있다. 샬럿은 사실 그냥 저는 애매한 것 같아요. 원래 라멜로가 얘가 저는 좀 안 좋게 말하면 그 유튜브 쇼츠형 혹은 틱톡에 나올 만한 너무 이제 좀 하이라이트 필름 위주의 그런 플레이를 한다, 약간 이런 생각도 들어. 어이없는 샷 셀렉션이라든지 멋있는 어시스트 그런 것들로 있지만은 사실 그런 것들이 효율이 안 나올 때가 꽤 있어요. 제가 여기 이거 하나 보여드리면은 라멜로 볼이 얘가 이제 부상 복귀한 지 얼마 안 됐는데 1월달 이후로 새해 들어서는 5경기 동안 최근에 야투도 개판이고 3점슛도 25.8%, 좋지가 못합니다. 턴오버도 꽤 많은 편이고 어시스트도 그렇게 높게 찍히는 않고 있어가지고 경기당 뭐 26.8점을 생산해주고 있지만은 내용 자체가 저는 그렇게 좋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더구나 샬럿은 뭐 라멜로가 아니라면 팀의 이런 압도적인 운동 능력 바탕으로 오펜시브 리바운드를 많이 가져간다든지 그거를 바탕으로 더 많은 공격을 하고 그런 플레이들을 하거나 좀 라멜로에 대한 이런 플레이메이킹 그 집중력이 상당히 높은 편인데, 그냥 라멜로의 상태도 요즘에 좋지는 않은 것 같기도 하고, 댈러스도 사실 뭐 라이블리나 게포드, 뭐 게포드는 그래도 리바운드 사수 자체는 잘해주는 친구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PJ 워싱턴도 작년에 댈러스가 샬럿에서 물어왔는데 그런 리바운드 사수적인 측면에서는 나쁘지가 않습니다. 클레버도 있고, 저는 이거는 사실 핸디슨은 좀 잘 모르겠어요. 라이블리가 결정할 수도 있고 해가지고 5.5여도 나는 사실 핸슨은 좀 별로라고 보긴 하는데, 그래도 원정이어도 저는 댈러스 쪽을 바라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224.5는 원래 이게 샬럿이 라멜로 중심으로 돌아갈 때는 약간 오바팀의 기세도 있거든요. 저번에 뭐 시카고랑 할 때도 그렇고. 최근에는 제가 봤을 때 이게 언더오버 예측이 어렵긴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댈러스는 돈치치가 없을 때 천천히 하는 느낌도 있어 보이기도 하고, 요즘에는 득점력도 많이 좀 이렇게 감소가 한 상태여가지고 저는 그냥 언더 보고 있긴 합니다. 다음 휴스턴 대 디트로이트 경기 있는데요. 자, 여기는 그 이제 휴스턴에서는 아멘 탐슨이 퀘셔너블이 붙어 있어요. 저는 여러 차례 이 디트로이트에 있는 여기 서로 A 탐슨이 있는데 둘이 쌍둥이 형제입니다. 지지난 드래프트인가 그때 상당히 상위 픽으로 뽑혔었고, 슛은 없지만은 엄청난 운동력 바탕으로 뭐 수비면 수비, 허슬 플레이면 허슬 플레이, 공격 리바, 뭐 스틸 블락 이런 것들을 담당해줄 수 있는 친구들이에요. 근데 사실 올 시즌의 이런 가치는 아멘 탐슨이 조금 더 보여준 게 많다. 그리고 아우사라 탐슨은 약간 그 심장 쪽에 문제도 있어가지고 좀 제한적인 역할이 있거든요. 더구나 요즘에는 이것도 일단 상대 전적을 봐야 되는데 맞대결상으로는 휴스턴이 디트로이트의 6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디트로이트도 탱킹을 했지만은 휴스턴도 사실은 이제 미래를 도모하는 시즌들이 많았었거든요. 하든 이후로는 휴스턴이 뭐 잘 나간 적이 별로 없으니까. 그랬는데도 휴스턴이 많이 이긴 게 눈에 띄고, 올 시즌 한번 맞대결 때는 휴스턴이 뭐 큰 점수차로 이기지는 못했었어요. 둘 다 뭐 200점 정도밖에 안 나는 그런 경기가 있었는데, 요즘에 이제 디트로이트 모양새로는 케이드 커닝햄이 살짝 좋지가 못합니다. 그 전까지는 케이드 커닝햄이 뭐 계속해서 잘해왔었어요. 뭐 트리플 더블급 플레이도 많이 해주고 3점이면 3점, 뭐 수비적으로도 신경 써주고 이렇게 좋은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최근 두 경기는 커닝햄이 야투 내용도 그렇고 조금 좋지가 못한 것들이 있긴 있습니다. 이게 거슬리는 것 같기는 해요. 턴오버도 많아지기도 하고, 한창 이제 좋았을 때보다는 살짝 부침이 있는 와중에 있는 커닝햄인데, 그 이제 옆에 또 이제 토비아스 해리스가 요즘에 되게 잘합니다. 이게 여기 제가 이제 1월달 들어서 성적 갖고 왔는데
올 시즌 뭐 야투 내용 같은 것들은 커리어에 비해서도 별로긴 한데요. 디트로이트 이제 원래 본인의 좀 전성기 구간을 달렸던 그 팀으로 와서는 특히 요즘 활약이 괜찮습니다. 야투 같은 거 충분히 괜찮고 3점도 뭐 한 45% 정도 이렇게 꽂아주면서 되게 괜찮은 역할을 해주고 있거든요. 죽은 볼 처리도 잘해주기도 하고 뭐 수비적으로나 리바운드 이런 면도 좋고 저는 뭐 커닝햄은 약간 안 좋지만 해리스는 잘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보이는데 뭐 이런 것들을 뒤로 하고 그냥 저는 휴스턴이 아무래도 조금 더 나은 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디트로이트가 작년보다 좋아지긴 했어도 올 시즌 휴스턴은 서부 2위 팀이잖아요. 그게 증명을 해주고 더구나 올 시즌에 뭐 원정이 못하지는 않지만 원래부터 휴스턴은 굉장히 빡센 곳이다. 그냥 저는 팀에서 핵심인 커닝햄이 부진한 점 그리고 휴스턴은 제일런 그린이 요즘에 최고의 활약을 해주고 있다. 이런 부분들 계속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분위기상으로도 아무래도 휴스턴 쪽이 조금 더 땡기는 것 같아요. 디트로이트가 막 8경기 동안 7승 1패 구간 이런 것들 가지고 가다가 최근에 2경기 인디애나한테는 개발리고 피닉스한테는 잘 싸웠지만 패배를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뭐 오늘은 원정이기도 하고요. 그냥 뭐 휴스턴 쪽으로 보는 게 저는 괜찮아 보입니다. 다소 거슬리는 거는 아멘 탐슨이 혹시나 못 나오는 점이라든지 그리고 7.5라는 꽤나 많은 핸디 이런 게 거슬리지만은 저는 그래도 휴스턴 사이드에다가 그리고 요즘에 플레이 스타일로는 디트로이트는 저는 오바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휴스턴도 상대한테 이렇게 템포를 뭐 끌려가는 모양새는 아닌지라 저는 오바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멤피스 대 미네소타 경기가 있는데 여기도 두 팀의 좀 핵심 자원들이 살짝씩 결장이 있어요. 일단 미네소타는 요즘에 디빈첸조가 콜리 대신에 선발로 나오는 빈도가 높았는데 최근에 한 두세 경기 동안 결장이죠. 고베어가 퀘셔너블이 붙어 있습니다. 멤피스는 모란트가 퀘셔너블인데 분명 멤피스도 모란트가 팀의 얼굴이기는 해요. 되게 뭐 다이나믹한 플레이도 하고 팀의 페이스를 주도하고 그런 것들이 있기는 있는데 저는 여러 차례 멤피스라는 팀은 모란트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생각보다 차이가 크지 않다. 언더오버면 언더오버, 그리고 팀의 이런 득실 마진이면 마진 전부 다 차이가 별로 없다고 했었어요. 저는 멤피스에서 모란트가 뭐 있든 없든 매번 멤피스는 보는 시각은 똑같은데 저는 멤피스는 맨날 얘네들 이길 것 같으면 그냥 승리 쪽 바라보고 오바까지 같이 딸라가거든요. 지난번에 얘네들이 붙었을 때가 있었는데 점수가 250점이 넘게 났었어요. 그때 미네소타의 홈이었는데도 멤피스의 흐름대로 좀 빠른 농구를 했다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자 이날로 되짚어보면은 일단은 모란트가 졸라게 못했습니다. 야투 19개 중에 5개 넣고 3점슛 4개 중에 빵개 뭐 이런 날이고 그 이제 2번 자리에 제일런 웰스도 그렇게 잘하지는 못했던 날이에요. 벤치에서도 클라크 같은 애들이 잘해준다든지 캐너드가 잘해주고 뭐 이런 건 있습니다만 사실 다른 날보다는 멤피스 벤치도 썩 좋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오펜시브 리바운드를 21개, 스틸을 13개나 캐치를 하면서 미네소타보다도 훨씬 더 많은 공격 기회를 가져갔습니다. 108번의 공격 기회를 가져갔는데 사실 야투가 그렇게 좋지는 못해가지고 이 경기가 2점 차밖에 안 났잖아요. 원정인데도 확실한 이런 오펜시브 리바운드나 스틸을 통해서 더 많은 공격 기회를 가져갔던 거 108번을 야투 시도를 했는데 멤피스가 반대로 미네소타는 이날 83회밖에 못했거든요. 25번의 공격 기회 차이가 났다. 이랬는데도 2점 차밖에 안 난 거는 사실 미네소타가 굉장히 잘 싸운 거기는 해요. 멤피스가 그만큼 못 넣었었고 어쨌든 간에 이런 리바운드라든지 스틸 같은 이런 부분에서 공격 기회에 기본적인 절대적인 차이가 있었었고 그거를 토대로 멤피스가 승리를 했다고 보는데 이날도 사실 에이스인 에드워즈가 앤트맨이 그렇게 잘하지 못했습니다. 3점도 빵기였었고 대신에 디빈첸조가 터진 날이었는데 내일은 디빈첸조가 못 나오죠. 여기도 보면 뭐 맥다니엘스가 잘했다든지 나즈리드가 굉장히 훌륭한 활약을 했다든지 이런 게 있는데 요즘에 두 선수 모두 컨디션이 상당히 좋아요. 미네소타는 여기 전부 다 제가 1월달 이후 성적으로 가져왔습니다. 새해 들어서는 나즈리드가 10경기 동안 야투 52%, 3점 56.4% 최고의 활약을 해주고 있고요. 원래부터 뭐 작년 이제 식스맨 오브 더 이어 그런 선수였으니까. 그리고 맥다니엘스도 요즘에 상당히 잘해주고 있는데 야투도 52% 정도, 3점도 43%. 물론 이제 이 친구는 공격 기회를 그렇게 많이 가져가지 않지만은 수비가 일단은 너무 좋은 선수고 거기다 좀 커딩 플레이 같이 팀의 전술적인 움직임도 좀 맡아서 할 수 있는 선수예요. 코너 3 능력도 있고. 근데 요즘에 이 두 선수가 컨디션이 좋은 점 그런 점들은 미네소타가 좀 희소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맞는데 저는 여러 차례 멤피스에서는 모란트가 나오든 안 나오든 벤치에서 땜빵을 해주는 경우가 많다. 멤피스는 여기에 있는 것처럼 그 벤치 출전 시간이 가장 많고 벤치들의 퀄리티가 굉장히 좋은 팀이에요. 그래서 팀에서 한두 명 고장 나도 충분히 대응이 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했었고 기본적으로 저는 돈테 디빈첸조가 없는 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오히려 미네소타가 마이너스가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멤피스도 얘네들도 원정에 비해서는 확실히 홈에서 좋은 측면들이 있는 팀입니다. 홈에서는 지금 이제 15승 5패, 원정 12승 10패로 확실히 홈에서 더 좋은 모습들이 두드러지거든요. 그냥 나 그런 것 때문에 이 경기도 물론 뭐 지난번처럼 25번씩이나 야투를 더 가지고 가는 그런 경기는 상상하기 어려워요.
그런 경기는 자주 나오진 않지만은 저는 뭐 이번에도 멤피스 사이드에다가 오바 보는 거를 망설이지는 않겠습니다. 네, 여기 좀 보이시는 것처럼 멤피스는 요즘에 공격은 잘 되는데 수비가 조금 안 된다. 미네소타는 공수 양면에서 나쁘지 않은 시기들에 있다. 미네가 요즘에 막 클리블랜드, 뉴욕, 골스, 또 멤피스도 만나고 이런 좀 어려운 상대들을 많이 만났었는데 마찬가지로 멤피도 휴스턴 2번 만나고 댈러스 만나고 뭐 샌안토니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어려운 경기들을 많이 하긴 했었어요. 최근에 5경기 동안의 부분들이 둘 다 뭐 난이도 자체는 비슷했다고 보고 여전히 저는 홈인 멤피스 쪽으로 모란트가 있든 없든 좋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뉴욕 대 애틀랜타 경기인데요. 자, 지금 뉴욕 보시면은 조슈 하트랑 타운스가 퀘셔널이 붙어 있습니다. 타운스는 요즘에 그 엄지손가락 쪽에 슈팅핸드에 부상이 있고 하트는 이제 척추 그쪽에 문제가 살짝 있다고 해요. 오늘 경기를 앞두고는 연습 경기에는 전부 풀타임으로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연습은 전부 뛰었고 뭐 출전까지 가능하리라고는 보이긴 하는데 일단은 아직까지는 퀘셔너블입니다. 이것도 타운스가 지금 굉장한 활약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냥 얘는 벌써 작년에 얘가 미네소타 시절에 잡았던 리바운드를 지금 시즌 절반밖에 안 지났는데 벌써 뛰어넘었어요. 그냥 올 시즌 리바운드 수치가 벌써 14개고 경기당 평균. 그리고 이제 1월 이후로는 결장이 많긴 했지만은 이 기간 동안에도 야투 55%, 3점 50%, 리바운드 경기당 16개, 득점 28점 이렇게 해주고 있는 선수가 빠진다. 이거는 뉴욕 입장에서는 굉장한 타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뉴욕은 이제 타운스가 빠진 경기마다 되게 어려운 경기들을 했었는데 지난번에 이제 애틀랜타랑 맞붙었을 때는 점수가 되게 안 났었거든요. 그때 보면은 108대 100으로 점수가 엄청 안 났어요. 심지어 뉴욕이 홈이었는데도 기본적으로 애틀랜타나 뉴욕이나 전부 다 야투가 별로 안 좋았었습니다. 그나마 이제 벤치에서는 애틀랜타는 뭐 헌터가 해주고 오콩우도 뭐 오펜 리바 5개다가 되게 잘했는데 이날 이제 애틀랜타는 오펜 리바를 22개를 가져갔거든요. 그래갖고 야투 시도가 104회였다. 근데 보시다시피 야투 내용들이 별로 안 좋았었어요. 반대로 이제 뉴욕 닉스는 104개에 비해서는 좀 적은 11개가 적은 93회 야투 시도를 가져갔는데 뉴욕도 뭐 별로 잘 넣지가 못했습니다. 이런 날이어가지고 둘 다 그러니까 좀 야투 컨디션이 안 좋았었다. 그래서 언더가 났었는데 내일도 이제 뉴욕이 만약에 타운스가 못 나온다면은 이 애틀랜타의 색깔처럼 많은 오펜시브 리바운드에 고전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하거든요. 더구나 뉴욕은 요즘에 이렇게 수비 스탯적으로는 좋은 모습들이 보이지가 않는다. 저는 뉴욕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 팀인데 사실 나는 감독도 이런 운영이 마음에 안 들어. 너무 이제 벤치 자원들을 안 쓰고 주전들을 갈아 쓰느라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 주전들을 갈아 쓴다고 해가지고 애틀랜타 같이 막 굉장한 에너지를 발산하는 그런 팀한테 좋은 모습도 아니었단 말이죠. 단적으로 뉴욕은 최근에 9경기 동안 뭐 3승 6패 이런 지경이고 애틀랜타는 많은 애들이 결장하는 와중에도 막 시카고 같은 걸 잡기도 하고 직전 경기 보스턴을 잡으면서 올 시즌 작년부터 해가지고 보스턴만 지금 5경기 4승이거든요. 이 정도로 애틀랜타의 고점은 참 대단합니다. 직전 이제 보스턴과의 맞대결이 참 어이없는 플레이들로 연장 가고 개판이긴 했었는데 그래도 내일은 애틀랜타가 별다른 결장은 크게는 안 보여요. 여전히 뭐 리시아시나 레넨주가 빠진다 이런 거는 있지만은 사실 레리넨 수준여가 없는 거는 벤치에선 좀 아쉽지만은 근데 뭐 이것도 오콩으로 해결이 어느 정도 되는 부분이 있고 리시아시는 저는 아직 갈 길이 멀었다고 보이기는 해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무래도 결장 상황은 지금 뉴욕이 내일 얘네들이 뛸지는 모르겠다. 그래도 연습을 다 참여를 했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이 솔직히 조금 높아 보이긴 하거든요. 그래도 그거는 제가 확답을 할 수 없는 부분이고 만약에 이제 타운스가 없어진다. 그러면 저는 뉴욕이 꽤나 또 어려울 것 같기도 해요. 지난번에 맞대결 때도 타운스가 리바운드를 15개를 잡아줬는데 그 경기에만 이제 애틀한테 오펜을 뭐 21개를 따이고 이랬다 보니까 사실 뭐 좋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냥 이거는 되게 어렵습니다. 그냥 뭐 얘기하자면은 저는 뭐 오바에다가 애틀 프렌 사이드 보고 있는데 그냥 지난번에 너무 안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뭐 애틀 프렌 보는 것도 그냥 결장이 좀 있을 것 같아가지고 보는 것 뿐입니다. 다음에 이제 클리블랜드 대 피닉스 경기인데요. 요거는 일단 클리블랜드에서는 모블리가 없습니다. 클리블랜드에서 모블리가 굉장히 중요한 선수다. 제가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일단 이런 것들. 모블리가 있고 없고 모블리는 얘가 있을 때와 없을 때 차이가 한 7점가량 납니다. 제가 알기로는 클리블랜드 주전들 가운데 가장 이런 차이가 크다고 알고 있어요. 모블리는 또 공수 양면에서 둘 다 활약을 할 수 있는 투웨이 플레이어인데 얘가 있을 때가 수비적으로 한 6점가량이 좋아지고 공격은 얼마 차이가 안 난다고 합니다만은 클불도 벤치의 공격은 상당히 좋은 팀이에요. 그런 말씀 많이 드렸었는데 내일은 모블리가 없다 보니까 딘 웨이드가 4번 자리에 서고 르버트가 이제 3번에 올라오는 이런 식으로 한 칸씩 밀어내는 그런 날이 될 것 같은데 근데 클리블랜드는 직전 경기 때 미네소타한테 오클한테는 썰렸지만은 미네소타한테는 확연히 우리는 모블리가 없어도 강하다.
우리의 기본빵은 이 정도다. 그런 경기력을 보여줬었거든요. 나는 모블리가 없을 때도 클리블랜드가 되게 괜찮았던 것들. 미첼이 약간 오락가는 게 아쉽긴 한데 여전히 저는 갈란드는 올 시즌에 충분히 올스타에 들만한 그런 포인트 가드로 보고 있고, 제러드 알렌이 버티는 인사이드도 괜찮죠. 더구나 여기는 좀 3점이 안 터지면 벤치에서 막 타이 제롬이나 뭐 스트러스 이런 애들 활약을 해주기도 하고, 저는 클리블랜드는 기본빵이 높은 팀이라고 봐요. 다만 최근에 이렇게 공격도 3점이 솔직히 조금 안 들어간다든지 수비적으로도 좀 어려운 팀들을 많이 상대하긴 했는데 실점이 꽤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아쉽기는 해요. 얘네들이 최근에 이제 뭐 인디애나, 오클라호마 이런 애들한테 졌었고, 특히 인디애나한테는 패배가 올 시즌 처음으로 두 자릿수 점수에 묶였던 93점밖에 못 냈었던 그런 경기인지라 이게 조금 거슬리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클리블랜드 상태는 사실 좀 어설퍼서 저도 클리블랜드를 좀 지켜보고 싶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내일 상대인 피닉스는 뭐 이제 리차즈가 오면서 닉 리차즈가 직전 경기 때 대활약을 했습니다. 얘가 출전 시간 자체는 그렇게 안 길었는데 그 전에 있었던 뭐 너키치나 플럼리보다도 그냥 단순한 플레이, 스크린 잘 서주고 받아먹기 잘해주고 리바운드 사수 잘해주고 오펜 좀 도와주고 그런 것들을 하면서 충분히 피닉스에 맞는 조각인 게 보였거든요.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디트로이트한테 어려운 경기도 마지막에 이제 듀란트의 엄청난 클러치 플레이들, 그런 것들로 피닉스가 승리를 했는데, 아까 말했다시피 이거는 그냥 저는 지금 현 시점에서 두 팀의 이런 레벨 차이는 피닉스보다는 클리블랜드가 한 두 단계는 앞서 있다고 봅니다. 모블리가 없는 게 아쉬워도 여러 면에서 저는 피닉스보다는 클리블랜드가 조금 더 완성된 팀이고, 피닉스는 이제 슬슬 갖춰가는 팀으로 보이거든요. 회복하고 있는 팀? 그냥 그 정도라서 개인적으로는 뭐 피닉스보다는 클리블랜드를 조금이라도 좋게 볼 만한 것 같아요. 요즘에 데빈 부커 얘기를 조금 해야 되는데, 데빈 부커가 사실 올 시즌은 좀 커리어 로우 시즌이다, 제가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었는데, 얘도 1월달 들어서는 최근에 5경기는 야투를 50%에다가 3점 45% 정도 3점이 회복을 하면서 부커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평균 34득점 박아주고 있으니까 부커는 회복을 했고, 네, 뭐 빌이 나올지는 모르지만은 듀란트는 늘 이제 클러치에는 듀란트가 다 담당을 하니까 그런 친구고 해가지고, 사실 이것도 클리블랜드의 막 7.5나 되는 핸디값을 보기에 편한 경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냉정히 말했을 때 클리블랜드의 최근 폼 그렇게 좋게는 보기 어렵거든요. 사실 저는 클리블랜드는 핸디는 좀 어려운데 그래도 난 일반승은 충분히 볼만한 것 같아. 그리고 언더오버는 저는 오바 보고 있긴 합니다. 원래 클리블랜드 경기 자체가 얘네들이 언더보기보단 그냥 오바가 어울려요. 그리고 피닉스도 부커나 듀란트 얘네 중심으로 기본적인 득점 자체는 꽤나 해줄 수 있는 선수들이고, 뭐 클리블랜드의 이런 템포들도 저는 느리지 않다 그렇게 봐가지고 클블사이드 쪽으로 조금 보고 싶고요. 근데 7.5는 좀 빡세 보이긴 해. 이거는 좀 망설여지는데 그래도 클블사이드에다가 오바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골스 대 보스턴 경기, 여기는 일단 다른 거보다 골스의 디그리 못 나오는데 커리까지 퀘셔너블이다. 근데 이제 커 감독 얘기로는 커리의 부상 상태가 발목이 그렇게 심하지는 않고 경기를 좀 뛰는 쪽으로 할 거라고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현재까지는 뭐 추가적인 소식은 없었고 퀘셔너블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골스라는 팀은 그 여전히 커리 에라에 놓여 있죠. 그래서 커리가 있을 때 더 달려야 되니까 트레이드로 좋은 애들을 업어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은데 이거 보여드리면 될 것 같아요. 커리나 그린이 동시에 뛰었던 경우,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게 둘 다 빠졌던 경우, 그 밑에 있는 거는 그린은 없는데 커리는 뛰는 경우,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내일은 기본적으로 디그린이 못 나오기 때문에 일단 둘 다 빠질 경우, 이거는 커리가 없을 때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한 마이너스 5.54, 경기력이 안 좋아지고 특히 이게 득점이 많이 줄어들고요. 둘 다 뛸 때보다 17점이 줄어듭니다. 실점도 뭐 한 7점가량 줄어든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둘 다 빠질 때가 굉장히 언더로 가는 모습이라든지 마이너스 수치가 꽤나 큰 거를 볼 수가 있어요. 대신에 커리가 있는 경우에는 득점은 디그린이 같이 뛸 때보다도 조금이라도 더 많아지는 게 있어. 그러니까 떨어지진 않는다는 거죠. 커리가 뛸 때는 득점력은 보장이 된다. 뭐 그렇다고 수비적으로도 뭐 한 3점 정도 더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냥 그린의 여부와 상관없이 커리가 있는 골스는 어느 정도 좀 내용을 볼만은 하다, 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건 아직까지 커리의 이런 상태들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올 시즌 커리의 이 결장한 경기들 목록을 쭉 살펴봤을 때 초반에 커리가 한 3경기 정도 결장을 했는데 이때 뭐 뉴올과의 백투백을 다 이긴다든지, 휴스턴, 골스랑 휴스턴은 이때 당시에 상대 전적이 막 14대0, 15대0 이랬거든요. 휴스턴 잡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빠졌을 때 오클한테 졌었고요. 그리고 뭐 휴스턴한테 또 이기고, 클리퍼스한테 지고, 멤피한테 이기고, 이때는 멤피스도 결장이 많았었는데 어쨌든 커리가 없을 때 골스가 3점이 막 50% 넘게 터져가지고 승리를 했었고, 최근에 뭐 인디한테는 그냥 개발렸습니다. 이때는 커리 포함해서 엄청 많이 빠졌었죠. 위긴스 빠지고 그린 빠지고 애들 엄청 많이
빠졌었던 그때라 가지고 내일은 일단 그린 없고 커리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게 골스 입장에서는 굉장한 문제거든요. 이거를 미리 못 보면은 사실 저는 그나마 커리가 나올 확률이 조금이라도 높다고 생각을 해요. 50%보다는. 커리가 뭐 뛰고 싶어 한다. 커 감독의 인터뷰 상으로도 큰 문제는 아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커리가 뛸 가능성이 조금 높아 보이긴 한데 하필이면 상대가 보스턴입니다. 올 시즌 맞대결에서도 아마 보스턴 원정이었는데 골스가 이긴 적이 있었어요. 둘 다 뭐 3점 의존도가 엄청난 팀이고 이랬었는데 그날은 보스턴이 조금 못 넣었고 이제 골스는 좀 터져가지고 승리했던 경기가 있었지만은 글쎄 나는 보스턴은 늘 그래. 어려워요 얘네들. 얼마 전에 이제 포르징기스나 호포드를 관리를 해주기도 하고 내일 뭐 보스턴 아직까지는 결장 소식이 없기는 합니다. 그냥 이거는 저는 보스턴이 그냥 3점이 터지는 날에는 그 누구도 못 맞기 때문에 올 시즌은 이제 정규 시즌은 조금 설렁설렁하고 플레이오프에 집중을 하겠다고 그런 건지 관리를 많이 해주고 있는 모습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경기는 보스턴이 굉장히 빡센 팀이고요. 저는 요즘에 사실 보스턴이 이렇게 수비는 꽤 되는데 공격이 너무 안 된다. 특히 3점 팀인데도 3점이 잘 안 들어가거든요. 이런 게 거슬리긴 합니다만은 보스턴은 또 언제 터질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여기 있는 골스의 3점 수비라든지 그런 것들도 크게 눈에 들어오는 수치는 아니고 해가지고 개인적으로는 그냥 뭐 승패는 피하고 싶어요. 커리의 출전 유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근데 223.5 기준으로는 이거는 그래도 난 좀 오바가 가깝지 않을까 싶긴 한데 두 팀의 역대 맞대결 같은 거 보면은 그래도 점수는 꽤나 나왔던 편이고 주고받는 경기들이 많이 있었어가지고 개인적으로 그냥 오바 보고 싶은데 한마디로 이 경기는 승패도 어렵고 언더오버도 커리 때문에 어렵다. 만약에 커리가 못 나오면은 그냥 언더 보는 게 괜찮아 보이는데 기준점도 223.5면은 커리가 없으면 저는 언더라고 봐가지고 커리의 여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가져가기가 어려운 경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에 이제 뉴올 대 유타 경기. 이 경기는 기본적으로 결장이 일단 상당히 좀 빡셉니다. 자, 뉴올리언스는 내일 자이언이랑 이런 이브 미시가 둘 다 패셔블이 걸려 있어요. 근데 뭐 이브 미시는 제가 알기로 이제 그 훈련에는 참석을 했다고 알고 있고 어쨌든 뉴올리언스는 이제 원래 결장하고 있던 잉그램이나 허브 존스 외에는 얘네 둘만 걸려 있는데 사실 얘네들 빠지면 뉴올도 답도 없기는 해. 그건 맞는데 그래도 유타보다는 상황이 낫거든요. 자, 유타는 내일 저니 주장, 미카 포터, 클락슨, 섹스턴, 콜린스, 마카넨 이렇게 지금 결장이 확정이 됐습니다. 특히나 얘네들은 이제 섹스턴이 결장 사유가 탱크라고 적혀있어요. 한마디로 탱킹을 위한 결장이다. 그렇게 나와있더라고. 요즘에 유타는 이런 경기들이 되게 빈번합니다. 클락슨이나 그 콜린스나 마카넨은 아마 3경기 연속으로 빠졌나 그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클락슨도 많이 결장하고 있고 섹스턴도 오늘까지 빼주면서 주전 멤버들 가운데 3명이 빠진 셈이에요. 이거는 또 유타의 내용 같은 것들을 살펴봤을 때 올 시즌 유타에서는 가장 많은 득점을 해주는 애들이 1등이 마카넨, 2등이 섹스턴, 3등이 콜린스인데 1, 2, 3등 다 빠집니다. 그리고 키온테 조지는 뛰고 5등이 클락슨인데 클락슨도 없어요. 이런 날이어가지고 그냥 유타는 본인들 팀에서 득점 탑5 중에 4명이 결장을 한다. 그런 셈이에요. 뭐 멤버상으로는 아이지아 콜리어나 스비 미알리오크, 코디 윌리엄스 이런 애들이 대체를 할 거라고 합니다만은 종종 이런 애들이 3점을 폭발시키는 경우도 있긴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경우가 사실은 많지는 않았었고 지난번 경기에 얼마 전에 얘네들이 붙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유타 대 뉴올리언스 홈에서 136대 123으로 13점 차로 승리를 했는데 경기 초반부터 사실 뉴올이 제압을 했던 경기입니다. 1쿼터부터 20점 차로 앞서 나갔는데 유타가 따라잡다가 다시 조금 벌리는 모양새 그런 것들이 있었었고 경기는 유타는 요즘에 끝까지 그냥 악수타임 없이 합니다. 그래서 점수도 많이 났었고요. 이날도 사실 유타에서는 그 캐슬러가 못 나온 날이었었거든요. 캐슬러 포함해가지고 또 여러 이제 마카넨이나 등등등 많이 결장을 했었는데 그래도 뭐 유타는 이날 뭐 야투 자체는 50%로 넣었으니까 그리 나쁘지는 않았다고 할 수는 있어요. 결장 애들 보니까 마카넨, 캐슬러, 콜린스, 클락슨 뭐 이렇게 빠져가지고 유타도 의도적으로 많이 빠졌던 날이었었고 저는 이때도 뉴올리언스를 굉장히 좋게 봤었습니다. 다만 이제 캐슬러라는 훌륭한 인사이드 수비수가 없을 때 뉴올리언스에서는 이 자이언 22분만 뛰고 24득점을 해내고 오펜 8개에다가 리바운드 14개 그냥 자이언이 괴물 같은 활약을 했었거든요. 근데 일단 내일은 자이언이 퀘셔업을 해가지고 나올지 안 나오는지 알 수가 없다. 이날도 뭐 이브미시가 빠졌지만 다른 애들은 대체로 잘 나왔는데 뉴올도 한창 이제 자이언이 없을 때 팀의 1옵션이라고 할 수가 있었었던 트머 3이 약간은 좀 소극적인 날이었었거든요. 그래도 점수 자체는 많이 뽑았었고 뭐 맥컬럼도 충분히 잘해주고 이랬었는데 대신에 뭐 머레이라든지 호킨스 이런 애들이 별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이날 뉴올리언스는 그래도 유타에 비해서는 잘 터졌다고 할 수가 있어요. 서로 간에 많은 득점 기회도 오간 편이고 오버게임 양상에다가 빠른 템포 이 와중에 더 뉴올이 좀 더 좋은 경기 오펜시브 리바운드 21개 막 이렇게 했었는데 일단은 내일은 캐슬러가 있는 게 저번처럼 뉴올이 편한 경기가 될 것 같지는 않다.
않다. 인사이드를 가지고 노는 그런 경기가 될 것 같진 않다. 이런 느낌은 있는데 저는 매번 뉴올리언스는 요즘에 여러 선수들이 돌아오면서는 얘네들이 약점이었던 백투백도 극복을 하고 원정까지 극복을 했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면서 뉴올리언스가 충분히 많이 올라왔다고 했거든요. 뉴올리언스는 사실 올 시즌에 뭐 잉그램이 없고 지금 허브 존스가 없지만은 얘네들의 구성상으로는 충분히 플레이오프를 도전할 만한 전력이에요. 유타는 반대로 얘네들도 마음만 먹으면은 그래도 플레이인까지는 도전을 할 만한데 기본반 자체가 저는 뉴올리언스는 유타보다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홈이라는 것도 있고 지난번 맞대결이라든지 이런 결장 상황들이 저번 경기랑 어느 정도 닮아있다고 생각은 해요. 제가 뭐 캐슬러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그렇다고 캐슬러가 막 30점씩 박으면서 뉴올을 괴롭힐 것도 아니고 어지간해서는 저는 이번에도 뉴올 사이드를 좋게 보고 싶어요. 그리고 뭐 오바 쪽으로 보고 있는데 지난번에는 진짜 많이 주고받았어요. 내용상으로도. 근데 유타가 이제 2쿼터 때 막 추격을 한다든지 11.5라는 기준점은 사실 좀 빡세긴 해. 따지고 보면은 지금 현 시점에서는 뉴올리언스나 유타나 순위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유타가 조금 더 순위가 높죠. 그런 팀들이라서 둘 다 뭐 탱킹하는 와중에 이기는 것도 그렇게 막 기쁘지 않을 수도 있고 자이언이나 미시가 캐셔버린 것도 있고 이래가지고 이 경기도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저번에는 자이언이 캐슬러가 없는 유타 인사이드를 박살내놨었는데 내일은 못 나온다면 그것도 또 손해긴 손해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11.5는 솔직히 말해서 조금 불편하긴 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저는 뉴올리언스를 봐야 될 것 같고 오바 쪽으로 똑같이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클리퍼스 대 시카고 경기인데 이 경기가 되게 뒤쪽 경기예요. 12시 반 경기야. 아침에 제가 방송을 켜도 10시 경기, 12시 반 경기 때문에 결장을 못 보거든요. 이게 지금 하든이나 던 파웰 주바치 얘네들이 전부 쾌셔버렸단 말이에요. 어제 근데 오늘 다 뛰었어. 오늘 홈에서 레이커스를 상대로 한 인투이트 돔에서 처음으로 레이커스를 데려와서 치르는 경기. 맨날 스테이플스 센터에서 둘이 붙을 때는 사실상 레이커스 그냥 홈 경기였습니다. 그런 대접을 받다가 오늘 이제 홈구장 개막하고 처음으로 레이커스와의 경기에 카와이까지 나오면서 전원 다 투입했던 경기였었는데 클리퍼스가 좋은 승리를 거뒀었죠. 말한 대로 주바치가 AD 상대로 판정승 거두기도 하고 내일은 이게 제가 이런 말씀을 어제 드렸었습니다. 앞으로 클리퍼스의 일정이 이래요. 오늘 레이커스랑 경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내일 바로 백투백으로 시카고랑 합니다. 하루 쉰 다음에 바로 이제 또 보스턴이랑 홈경기하고 백투백으로 워싱턴이랑 하고 이런 식으로 5일 동안 4경기를 해야 되는 일정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루 쉬고 나서 미러키와의 또 홈경기가 있기 때문에 이번 일주일 동안 5경기를 치러야 되거든요. 저는 이거는 굉장히 빡센 일정이다. 시카고 불스와의 경기가 저번에 치러졌어야 되는데 산불 때문에 밀렸는데 하필이면 여기다 박아놔가지고 되게 또 백투백을 만들어버린 그런 일정이란 말이에요. 올 시즌에 클리퍼스는 리그에서 백투백이 가장 많은 팀인데 이렇게 일정상으로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저는 내일 글쎄 아직 클리퍼스가 뭐 하든이나 던이나 파웰 주바치 얘네들이 뭐 쾌샤울이 붙어있다거나 그런 건 아닌데 저는 얘네들 결장 변수가 꽤 있다고 보거든요. 하든은 지금 뭐 이제 독감 같은 것 때문에 질병적인 이슈로 원래 퀘셔너블이었었고 던이나 파웰 주바치는 이제 몸에 약간 이슈가 있어가지고 그래갖고 부상 때문에 빠지는 게 있었고 카와이는 백투백일 때 관리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못 나옵니다. 이런 지경이어서 물론 클리퍼스 대 시카고 클리퍼스가 홈이다 이러면은 시카고도 요즘에는 막 오바세가 그렇게 뚜렷하지도 않고 오락가락 하기 때문에 기본방 자체가 클리퍼스가 많이 앞서있긴 하거든요. 뭐 시카고도 백투백이고 둘 다 백투백인 건 똑같은데 저는 늘 말하지만 시카고는 분석이 말이 안 되는 팀이다. 얘네들 좋게 볼만 하면은 막 다 빠진 애틀랜타한테도 지고 언더오버도 사실 가늠이 어렵고 3점 같은 게 오락가락 하기 때문에 반면에 클리퍼스는 그냥 7일 동안 5경기를 5일 동안 4경기를 해야 되는 헬 일정이 있고 어제 퀘셔널이 많았을 때는 야 이거 레이커스와의 맞대결에서 라이벌 경기에서 무조건 다 투입하고 내일 경기를 쉬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내일 그래서 나는 이거는 클리퍼스의 결장 상황을 알 수가 없다. 이거는 뭐 지금 뭐 로토와이어나 여러 이런 결장 같은 거 찾아주는 그런 사이트에는 클리퍼스가 결장이 없다고 나오기는 해요. 저도 클리퍼스가 결장이 없으면은 이렇게 다 뛸 수 있으면은 클리퍼스를 좋게 보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개인적으로는 약간의 얘네들이 추가적으로 이런 결장이 발생할 수가 있을 것 같아. 나는 내일 12시 반쯤에는.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만약에 다 나온다 그러면은 뭐 클리퍼스 보겠습니다. 둘 다 뭐 백투백이라는 똑같은 조건이기도 하고 클리퍼스 보니까 오늘 뭐 하든 39분 뛰고 막 그랬던데 뭐 저는 둘 다 이렇게 백투백인 지경에 있고 뭐 그러다면은 그냥 클리퍼스를 보고 싶기는 해요. 그리고 또 오바도 시카고의 색깔대로 시카고는 뭐 수비를 거의 안 하는 팀이니까 클리퍼스는 템포는 조금 느려도 시카고 같이 이렇게 뭐 수비 안 하는 팀한테는 착살내 놓을 수도 있고 228.5는 과하긴 하지만 오바 보고 싶은데 어디까지나 이 경기는 내일 클리퍼스가 제 스스로는 얘네 일정상으로 언젠가 휴식을 줄 것 같거든요. 분명히 얘네들이 오늘 걸렸던 퀘셔너블이 진짜 이게 쉬어야 되는 퀘셔너블인지 모르겠어. 결국엔 다 나왔으니까. 그러긴 한데 저는 이건 좀 의심스러워가지고 클리퍼스 마인에다가 오바 보고 있긴 한데요. 이건 진짜 혹시 모를 결장
반드시 대비하셔야 되니까 가급적이면은 이거는 최대한 늦게까지 보시고 가시던지 12시 반이어가지고 그러기도 힘들어요. 같이 조합할 경기가 없으니까 좀 손이 안 가는 경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